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간단한 과목 소개 및 강좌 소개 맡게 된 저는 통합사회 강사 오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 저희 강좌 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나름대로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합니다. 암기 아닌 논리로 압도하라 통합사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암기가 아니라 논리로 대비하자는 건데, 제가 하나 수정을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압도하라보다는 그래요, 압도하자. 사실 우리 입장에서 통합사회를 압도해야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같이 압도하자. 그래서 같이 공부해서 이 통합사회란 과목을 이겨내보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런데 강좌 소개라고 하는 거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압도해야 될 대상인 통합사회가 무엇이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유튜브라든지 각종 인강 사이트들에서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오늘 제가 간략하게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개정통합사회 누구냐 너. 일단은 고1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기존의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사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1학년 때 사회라고 하는 걸 배웠던 건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이후에 통합사회 1, 2라고 하는 과목을 학기별 필수 수강 과목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1을 1학기에 듣고 2를 2학기에 들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재량껏 수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부 내용을 1학기에 수업을 하고 전반부 내용을 후반부에 수업을 할 수 있던 거고, 애초에 1, 2로 분리가 안 돼 있던 건데 이제는 1, 2로 분리가 되고 1학기에 무조건 1을 해야 되고 2학기에 무조건 2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1학기에 어떤 것이 시험 범위일지를 나름대로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름 그대로 통합사회니까 일반 사회, 윤리, 지리, 역사 모든 걸 포괄합니다. 선생님, 이게 일반 사회가 뭐고 윤리가 뭐죠? 얘랑 얘는 좀 알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윤리는 도덕 과목이 좀 어려워진 거고요. 일반 사회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라고 하는 거에서 배웠던 거, 법,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넓고 얕게 수업을 하니까요 시험 난이도도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에 올인하고 통합사회는 그냥 슬렁슬렁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안 됩니다. 노입니다. 왜냐, 학교 수업의 경우에요 담당 선생님이 2명 이상인 경우, 2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합이니까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2명 이상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2분 이상이 수업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담당하던 과목의 모의고사, 수능기출 같은 어려운 문제를 대거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도 중학교 때 해봐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게 출제를 하는 그 재료라고 하는 게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주신 유인물, 부교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교재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될 것이냐, 기존에 선생님들이 담당하던 과목에서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 혹은 심화 개념들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사회 내신 시험이 단순히 넓고 얕은 그런 시험지가 아니라 개별 과목의 고난도 문제를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일 수 있다. 선물 세트라고 하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부교재를 주시는지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우리 통합사회가 이렇게 회자되는 건 단순히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바뀌어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신 넘어 수능까지 들어와서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교를 위해서 기존의 수능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기존 수능은 그야말로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보장됐었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은 3개나 있죠. 확통, 미적분, 기하. 영어는 이제 없지만 탐구에서는 9개의 사회탐구와 8개의 과학탐구 총 합치면 뭡니까? 17개죠. 이 중에서 자유롭게 2개를 골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 수능에서는 그야말로 통합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국어 없습니다. 선택 과목. 수학 없습니다. 영어 없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던 과목들이 딱 2개로 줄고 그 모두를 다 봐야 됩니다. 1교시에 통합사회를 보고요. 2교시에 통합과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 과목을 공부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3학년 때 또 수능을 보기 위해서 다시 이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능 통합사회에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일단 먼저 통합형 문항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통합형 문항. 이 통합형 문항이 무슨 말인지 제가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해설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충 느낌만 보시라고 가져왔는데요. 이 문제가 2028 수능 예시 문항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 여러분 평가원이라고 하는 걸 모실 수 있는데 수능을 내는 우리나라의 가장 좀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건데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2028 수능 예시 문항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거기 나온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지도가 있죠. 그리고 오세아니아 문화권,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이거를 기존의 이제 과목 체계에서는 세계지리구나 이렇게라고 하는 건데 보기를 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화 정책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를 봐도 정책, 문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원래 세계지리에 있던 분야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탐구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사회탐구, 사회문화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사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러 과목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모아만 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다른 영역들을 짬뽕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실 이거는 기존의 수능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던 거긴 하지만은 자료 해석 능력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요.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이 들어는 보셨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을 그냥 냅다 암기하고 시험장 가서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느냐?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지리 문제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또 세계지리 문제를 좀 가져온 셈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단순히 고상 가옥이네, 농업을 하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자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기존의 수능에서도 이게 강조가 됐던 건데 뭐가 좀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기존의 수능 문제보다 개념적으로 힌트를 더 줬어요. 개념적으로 더 어려운 걸 묻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응용이라고 하는 거를 더 물어봤다고 선생님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 문제만 보면 선생님 소위 말하는 이득 아니에요? 아니 개념 덜 물어보고 그때그때 해석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거면 완전 이거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많아지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암기한 거를 늘어놓는 거랑 혹은 암기가 아니라 응용이 필요한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한 이런 영역 중에 저는 후자가 조금 더 수험생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면서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목들에서 나오는 문제들,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논리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도 계산도 해야 되고 하면서 이 자료를 풀어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형 문제가 등장을 했더라.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의 필요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한 번에 제대로, 그리고 조금 이게 말이 좀 저기에서 제가 안 썼는데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번 방학에 공부를 하시는 게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사회라는 분야를 공부하는 거에 초석을 쌓는 거구나 라는 과목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초석을 쌓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겨울방학 동안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 방향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 아닌 논리로 풀자는 겁니다. 저희 수업은 단순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외우는 법 알려줄게 이렇게 수업하진 않을 겁니다. 저희는 논리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논리. 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나와 있는 글만 암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논리를 얘기하려고요. 그리고 수업 목표는 그렇게 해서 흐름과 논리라는 걸 통해서 통합사회의 큰 틀을 잡자. 그런데 이 큰 틀을 잡은 다음 뭘 하냐? 진학 예정 학교가 어디든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본인이나 자녀분들이 가게 될 학교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타겟팅한 수업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수업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특정 학교를 타겟팅하는 수업이 아니라 그 학교의 수업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글자들이요,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의 단원명입니다. 1에서 5개, 2에서 5개, 총 10개의 단원이 있고요. 이 단원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사회, 윤리, 지리,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순서대로 일반사회, 윤리, 지리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짬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좀 재조합했습니다. 근데 이 재조합을 한 게 그냥 뭐 분야별로만 묶어서 바인딩을 해서 따로따로 공부하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이냐, 그 논리를 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 처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1주 수업 이후에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1주에 배웠던 걸 좀 적용도 해보는 걸로 할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화면이 그렇게 적용도 해보고 같이 읽어보면서 그 분야들에 있는 논리는 또 무엇인지 함께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주 이렇게 2, 3주에는 행복과 정의라고 하는 윤리 분야에서 좀 중요한 것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문화,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하는 걸 4주에 다루면서 약간 일반 사회에 나왔던 것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5주, 6주, 7주, 8주, 9주인데요. 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고 그 다음은 경제, 그리고 세계와 미래라고 하는 분야들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고난도 문제풀이, 맛보기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제 입으로 1학기에 1을 배우고 2학기에 2를 배운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선생은 1학기랑 2학기 거를 짬뽕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수업을 하려고 하느냐 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1학기 때 공부하게 될 분야들을 좀 집중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같은 경우가 이제 2학기에 함께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한 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입니다. 하지만 맛을 보자. 왜? 통합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1학기에 좀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될 파트들을 좀 더 깊게 수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1학기 때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했던 걸 배경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프린트 그리고 수업을 바탕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대충 이렇고요. 다음으로 뭐 수업 방식, 교과서 이런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본교재랑 부교재가 있습니다. 본교재는 EBS에서 나온 개념 완성이고요. 부교재는 제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이 EBS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들에서 부교재로 또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8종 교과서라고 하는 거를 또 EBS라는 기관에서 열심히 분석을 해놓으신 거라서 제가 골랐고요. 부교재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들을 담아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프린트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3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매주 15분 분량의 복습 테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번 주에 배웠던 거를 학원에 나와서 15분 동안 그 테스트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교재, 부교재에 있는 문항들, 사실 교재에서도 부교재에 조금 더 문제가 많긴 하겠죠. 그런 것들에다가 과제장을 좀 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과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왜 15개를 주냐, 일주일에 15개면 하루에 2개밖에 안 푸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통합사회 과목은 좀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 교재들에 있는 문제에다가 과제까지 몇십 문제를 같이 푸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15문항만 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2개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 같은 경우는요, 주일에 질의응답 클래스를 진행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만 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전화번호 공개를 해서 언제든 우리 학생분들이 저한테 문자나 카카오톡 하시면서 여쭤보시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과목 소개랑 OT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암기 아닌 논리로 압도하라 통합사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랑은 압도하자 통합사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통합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공부를 하시게 될 사회 과목들에 대해서 기초를 쌓는, 좀 어려운 말로 정초한다 그러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계를 한번 같이 재미나게 파이팅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저와 함께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